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곡선의 접선과 미분 연습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곡선의 접선과 미분을 기본 문제까지만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곡선의 접선과 미분에 대한 그 접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연습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텐데, 쌤이 쭉 한번 연습 문제를 다 훑어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미 쌤이 쌤을 여러분들 숙제를 내줬을 때 쌤의 문제와 겹치는 문제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쌤이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번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은 4-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4-2번. 연습 문제 4-1번은 쌤의 문제랑 완전하게 겹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쌤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쌤이 그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기 때문에 4-1번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더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4-2번을 지금 보니까 오케이, 문제 처음 시작에 다항함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 고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이거는 사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문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대요. 3 플러스 x하고 f 3 마이너스 x.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함수편에서 배웠어야 하는데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정의역 x에 해당하는 게 얘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치? 이것은 뭘 의미한다? 얘는 함수의 대칭성의, 그렇지, 함수의 대칭성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반드시 중요한 게 그 대칭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대칭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정의역이랑 이 정의역의 평균을 내봐라.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치? 그럼 얼마야? 그렇지, x는 3. 얘가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었었고, 그래서 뭐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4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짝수 함수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지금 어쨌거나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f'1은 5라고 이야기를 하고 x는 5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f'1이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지금 y는 fx. 왜냐면은 x는 3이 대칭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칭축을 갖는 대칭성을 나타내는 함수들은 짝수 차수의 함수들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중에서는, 그래서 y는 fx라고 잡고서 여기서 지금 x는 3이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고 그래프가 잘못됐네. x는 3이 대칭축이면 그냥 위로 볼록을 할게요.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지금 양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계속 할게요. 얘가 x는 3. 그러니까 뭐 물론 쌤 저 아래로 하고 싶은데 위로 하고 싶은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쌤이 왜 다시 위로 볼록으로 바꿨냐면 문제에서 힌트를 준 게 f'1이 5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다? 이게 지금 5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쌤이 대칭축이 x는 3이면 x는 1이라는 거 뭐 대략적으로 한 여기 어딘가에 x는 1이라고 해서 이 점에서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면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쌤이 아래로 볼록이었던 걸 위로 볼록으로 바꾼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한 친구들도 있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위로 볼록인 x는 3인 이런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5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은 x는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x는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물어봤는데 이건 결국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아니야? f'5.
이게 지금 얼마인지 이거 너 구해봐. 이거 얘기잖아. 그래서 x는 5가 어디 있는지를 관찰을 했지. 가만 봤더니 어머 세상에 x는 1이 여기 있잖아. 근데 대칭축의 x는 3이라며. 그 여기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여기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x는 5가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 나한테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지금 이 함수는 x는 3이라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완벽하게 포개지는 그런 함수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접었을 때 완벽하게 포개진다는 소리는 얘 대칭축으로부터 기울어진 정도가 이 둘은 어떨까? 같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양의 방향. 얘는 어때? 음의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쌤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얘랑 크기는 똑같아.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아. 다만 방향성이 반대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면은 F'5는 얘가 5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기울어지는 정도는 똑같다. 그런데 방향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알려주고 얘랑 대칭 추계해서 대칭 그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직접 파악을 해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3번 한번 볼게요. 자, 연습 문제 4-3번을 할 건데 여기다가는 좀 요거 좀 써놓을까요? 4-3번하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 4-9번 있죠? 연습 문제 4-9번. 이거 두 문제를 좀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두 문제 모두 다 뭐에 대한 문제냐면 공통 접선에 대한 문제예요. 공통 접선에 대한 문제인데 공통 접선은 쌤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y는 fx랑 y는 gx랑 이렇게 있었을 때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접점에서 만나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접하는 접선 이걸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만나지 않아. 여기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나지 않으면서 접선을 이루는 형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얘도 여기선 접하고 얘도 여기선 접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으면서 공통접선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쌤이 4-3번과 4-9번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두 문제 모두가 공통접선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는 만났냐 한 문제는 만나지 않았냐에 대한 차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공통접선을 갖는데 만나면서 그 점에서 만나면서 공통접선을 가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얘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지 만나지 않으면서 접선을 갖는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4-3번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4-3번 봤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 두 곡선이 접할 때 다음 두 곡선이 접할 때 라고 하면서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지금 연습 문제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곡선이 접할 때, 두 곡선이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개의 곡선이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1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 2번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걸까? 당연히 1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접한다 라는 소리는 지금 만났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다음 두 곡선이 접한다 라는 소리는 만나면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라는 의미 파악을 여러분들 얼른 해줬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두 곡선이 접한다. 하나의 곡선은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이라는 곡선이 제시가 됐고 하나의 곡선은 y는 지금 보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a라는 두 개의 곡선을 제시를 해줬어. 두 개의 곡선이 일단 만났고 접했다라고 했으니까 접한 상황은 정확하게 1번의 상황이잖아요. 만났고 접했어. 그럼 거기에서 뭘 가져? 공통 접선을 갖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공통 접선 문제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능력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쌤이 항상 얘기했어.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나한테 어떤 점이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았는지 파악해라. 그렇지. 먼저 접점이 주어졌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접점이 주어졌냐 주어지지 않았냐. 얘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냥 만났어.
접하고 만났어. 그런데 접점은 모르니까 너네들 보고 찾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그렇지. 가정하는 거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처음 풀 때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오케이. 접점을 가정하자 라고 해서 가정을 먼저 들어가는 거야. 티콤마. 뭐 물론 얘가 지금 보세요. 얘는 함수를 정확하게 다 알려줬어. 그런데 얘는 지금 함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 t를 접점이 지금 T콤마 뭐 어떠한 ft, 어떠한 y 값도 있었겠죠. 그치? 근데 그 y 값을 대입할 때는 아마 여기다 대입해주는 게 좋을 텐데 어쨌거나 접점이 t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되겠어?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그 함수값과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들어가면 돼? 여기다 t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t 세제곱 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3이랑 여기 있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a는 뭐하다? 같다. 얘는 지금 함수값으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함수값. 두 번째는 뭐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공통 접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즉, 뭐 하면 돼? 일단 얘를 뭐 해줘야 돼? 미분을 해줘야 돼. 그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얘는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까 여기다가 t를 집어넣었을 때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2t 플러스 12하고 여기다 또 t를 집어넣으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그래서 얘는 지금 첫 번째 있는 것은 뭐랑 똑같다? 얘는 함수값이 지금 같다. 왜냐면 만났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음을 이용해서 여러분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뭐가 똑같다? 공통 접선을 갖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괜찮나요? 여기는 미지수 A가 있고요. 여기는 미지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구하고 T의 값을 구하고 그 T를 다시 어디다가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두 번째 식이 지금 현재 보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치? 그럼 그 얘기는 T의 값이 두 개 나온다라는 소리인 거고 문제 어디에서 조금만 더 까다롭게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T에 대한 두 개의 값을 전부 다 대입해서 정답은 A의 값도 두 개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이 지금 연습문제 4-3번이랑 연습문제 4-9번이랑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그 4-9번 다음 페이지 잠시 볼게요. 4-9번은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 곡선 y는 x 세제곱하고 y는 x 세제곱 플러스 4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잘 볼게요. 다시. 두 곡선 y는 x 세제곱과 y는 x 세제곱 플러스 4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개의 함수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다음 두 곡선이 접할 때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개의 곡선이 만났어 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줬거든.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여기는 y는 x 세제곱하고 y는 x 세제곱 플러스 4하고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그 직선도 접했대. 그리고 얘하고 이 직선도 접했대. 그렇지만 이 둘의 관계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 맞나? 안 맞나? 몰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쌤 그걸 어떻게 직접 파악하나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둘의 관계야. 이 둘의 관계. 너네들이 직접 찾아야 돼.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 이 그래프는 얘는 있잖아. 이 곡선은 저기는 y는 x 세제곱을 그대로 뭐 한 거니? 그렇지. 평행 이동한 거거든. 평행 이동한 거거든. y축으로 4만큼 올렸다라는 소리야. 일반적으로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이건 뭐 물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요 그대로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올렸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얘가 그대로 올라갔다는 소리는 이렇게 들어갔다는 소리잖아. 이 간격이 지금 다 4라는 소리인데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4라고 이게 지금 만날 리가 있겠냐 없겠냐? 없지. 방정식으로 해결하더라도 얘는 얘 하면 x제곱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 구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아 얘네 둘은 지금 만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만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우선 여기에서 공통 접서 그 직선은 얘랑도 접하면서 얘랑도 접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얘를 물어봤던 거지. 그치? 어쨌거나 얘도 여기에서 만났고 얘도 여기서 만났지만 우리는 현재 뭘 모르냐면 접점을 모릅니다.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 가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접점부터 가정을 하자면 t, 자 y값이 이거니까 t세제곱 플러스 4라는 점이구나. 그래서 접점을 지금 현재 뭐해? 가정하는 거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당연히 미지수 2t랑 여기는 다르기 때문에 얘는 다른 미지수를 둬야겠죠. 뭐 예를 들어 s, s 세제곱이다. 쌤 보통 t하고 s를 잘 쓰거든요. 그럼 t, t 세제곱 플러스 4, s, s 세제곱.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뭘 하냐 이거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어때? 일단 똑같아.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형의 문제는 그냥 무조건 뭐냐면은 이 문제 얘는 막 2개 썼잖아. 함수값 그 점에서 함수값도 같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 이렇게 2개를 썼지만 이 문제는 있잖아 그냥 딱 하나야. 뭐냐면은 더 땡큐해. 얘는 그냥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요거 하나 이용합니다. 근데 다만 그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두 번째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 우리 훈지는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그치? 뭐 윤진이나 지혜도 속마음으로는 대답을 했겠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두 점으로 연결된 직선의 기울기죠. 그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 있다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하면 3x제곱인데 그러니까 쌤이 뭐라 그랬어? 이걸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끝난다 그랬지? 3t제곱 얘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얘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도 이거 그냥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3s제곱.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 중딩 때 배웠던 기울기, 중딩 때 얘하고 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뭐 t 빼기 s에서 t세제곱 플러스 4에서 s세제곱을 뺀다. 이 세 개가 모두 다 어떠면 된다는 소리야? 똑같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봤더니 요거랑 같다라고 두면 뭔가 사이즈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거 보이지? 사실은 이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정석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푸는 맞닥뜨리는 문제는요 이 유형의 문제는 훨씬 더 꼴이 좀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그거는 그때 우리 연습하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두 개 같대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t가 s이거나 또는 뭐 하라고 하면 돼? t는 마이너스 s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인데 t가 s일 리가 없죠. 둘은 지금 만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경우는 제외를 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결국에는 이 조건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이제 드디어 얘를 써먹을 차례야.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얘가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가 얘랑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문자 s로만 싹 다 표현을 할 건지 t로만 싹 다 표현을 할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로만 싹 다 표현을 하겠다. 그럼 얘랑 같다라고 두시면 되고 만약에 t로 싹 다 표현을 하겠다. 그럼 얘로 갖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쌤은 s로 다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 둘이 같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s제곱은 그 다음에 갈게요. 이 t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s를 집어넣으면 돼. t자리에 마이너스 s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t자리에 마이너스 s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4 마이너스 s세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인 거지. t자리에 마이너스 s를 집어넣은 거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대각선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s거든요.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6s 세제곱은 하면 마이너스 2s 세제곱 플러스 4다. 땡큐 하네요. 넘기면은 그럼 s가 결국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아마 요게 나올 텐데 s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죠? 그럼 끝났네요. 자 갈게요. 정리합니다. s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인 거고 t는 지금 s랑 부호만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5, 1,5라는 점이었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t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3. 그래서 이게 다 기울기니까 뭐 어디다 집어넣으면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기울기는 3이에요. 기울기는 3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울기는 3인데 이 점을 지난대요.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 붙이면 돼? 플러스 2. 마찬가지로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플러스 2라고 답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 쌤이 지금 연습 문제 4-3번과 4-9번을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풀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치? 공통 접선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유형이 완전 달랐죠. 그치? 얘는 만나면서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 얘는 만나지 않으면서 공통 접선을 갖는 경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비교를 해가면서 아, 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4-4번 할게요. 4-4번 연습 문제 4-4번 잘 들리나요? 쌤 지금 이 얘기가 마이크가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쌤도 확인을 마이크는 다 켜졌는데 여러분 잘 들리기를 바라야겠죠? 자 아무튼 넘어가서 연습 문제 4-4번 보니까 주어진 함수가 여러분들 3차 함수입니다. y는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 라고 해서 3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중 최소인 접방 아니 그러니까는 3차 함수가 제시가 됐는데 그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를 뭐 하지? 미분을 해. 그래서 도함수를 아마 구할 거란 말이지. 그럼 도함수를 구하면은 얘 3차 함수잖아. 그럼 차수가 하나 줄 거니까 얘는 아마 2차 함수로 바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지금 나한테 사실은 이런 말 있잖아. 이런 말. 막 최소 이런 말 있잖아. 저렇게 최소라는 말이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정의역의 범위가 제시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정의역 X에 대한 범위가 제시가 됐다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알잖아. 우리 최대 최소 정리했잖아요. 그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무조건 최소값과 최대값은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함수에 연속하면서. 그러니까는 사실 저렇게 최소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되는 건 정의역의 범위, 즉 구간이 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없다라는 거는 실수 전 구간에서 봐라 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실수 전 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형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잖아요. 심지어 최고차 한계수가 양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지금 쌤이 나타낸 이 y'은요. y값 자체가, 함수값 자체가 지금 다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y값 함수값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도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최소의 값을 갖는다는 건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겠어? 당연히 어디? 그렇지. 대칭축. 이게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잖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왜냐면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어떤 그래프 개형이냐면 물론 여러분들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자 대충 뭐 이런 느낌의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거든요. 이건 쌤이 오늘 끝나고 할 거예요. 이런 그래프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들 보고 다 확인하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접선의 기울기 이거 다 확인하세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 이거 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뭐가 지금 제일 작은지 확인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게 맞지만 미분을 한 이 2차 함수에서는 지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y값을 봐야 된다고. y값. 그 y값이 곧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y값 중에선 가장 작은 게 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대칭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서 미분하면은 y 프라임 가볼게요. y 프라임 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글씨가 조금 이상해. 12x 그 다음 플러스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눈에 보이지? 혹시 보이나? 이 대칭축 얼마입니까? 대칭축. 쌤이 대칭축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에라 모르겠다 싶을 때는 대칭축 찾을 때 한 번 더 미분하세요. 이거 미분하면은 만약에 하면은 얼마니? 6x 마이너스 12 이거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빵 되는 그 x 좌표야. 그래서 대칭축이 얼마 된다는 소리야? x는 2가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쌤이 대칭축을 왜 이렇게 찾는지도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대칭축의 x는 2야. 그러니까 여기 x는 2라는 소리였던 거야.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가장 작다라는 소리인 거고 2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야. 자, 이제 여러분한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뭐지? 첫 번째는 그렇지 기울기. 그다음 두 번째는 뭐지? 그렇지 지나는 한 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야. 기울기는 어디서 구하면 돼? 여기서 구하면 돼. 어차피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아니까 기울기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x는 2 집어넣으면 3, 4,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11이거든요. 그럼 얘 얼마야? 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되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m은 마이너스 1 이거 찾았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나는 한 점. 지나는 한 점을 찾을 때는 제발 내가 부탁하건데 우리 특히 이윤진이 문제를 빠르게는 잘 풀어요. 그런데 풀이를 너무 덜렁덜렁 건성건성만 하니까 그러니까 덤벙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지나는 한 점을 찾을 때 이 x는 2라는 걸 이게 시험 때 긴장하면 더 그러거든.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지 어버버거리는 경우가 많고 너네들 선배가 그랬거든. 근데 보통 걔네들 그런 실수를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풀이가 되게 빨라. 문제 푸는 속도는 빠른데 풀이를 할 때 내가 지금 fx를 구한 건지 f'x를 구한 건지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지나는 한 점을 찾을 때 이 2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지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나는 한 점을 찾는다라는 건 이 함수에서 지금 지나는 한 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본다라는 소리인 거니까. 그러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지. 여기다 집어넣은 건 뭘 구한 거야? 얘를 구한 거니까 끝났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또 저건 뭐 나오니? 2를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에다가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22 이렇게 되네. 그럼 30에서 24 빼는 거니까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2,6을 지나는 거야. 괜찮지? 그럼 너네 바로 답할 수 있을걸? 간다? 쌤이 이건 연습시켰어. 기울기 마이너스 1, 지나는 한 점은 2,6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서 6 나와야 되니까 옳지, 그렇지, 플러스 8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데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쌤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게 어디인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미분을 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곧 접선의 기울기를 다 뜻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은 아마 조금 받아들이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넘어가서 연습 문제 4-5번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풀어보라고 포물선 제시됐고 2, 마이너스 1 위에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접선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는 겁니까? 그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시오. 이거 문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고 사실은 4-6번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쌤이 풀을게요.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어차피. 봅시다. 어떤 건 접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쌤이 얘기했잖아.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로 약간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우리 접선 쌤이 문제 개념 설명할 때 완전 막 너네 멘붕이었잖아. 와씨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때 문제 푸니까 사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문제 적용하는 거는 몇 안 돼요. 뭐 여기서 지금 접선에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그래프 능력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잘 그 접선과 관련된 개념을 쌤이 설명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뭐 그닥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번 하면서 쌤은 4-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4-6번.
4-6번은요.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지금 일단은 fx랑 gx랑 둘 다 다항함수래요. 그치? 그거 이거 제발 잘 보세요. 알았지? 다항함수 fx, gx. 지금 그냥 함수라고 제시가 된 건지 다항함수라고 제시가 된 건지 되게 한 끗 차이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완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으셔야 됩니다. 다항함수라고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게 일단 사이즈가 잡혀 있어야 돼. 그냥 다항함수 fx, gx 그럼 몇 차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물론 차수도 중요해요. 차수를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 차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다항함수라고 얘기가 나오면 약간 긴장을 하면서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야 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딱 생각이 나고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 이겁니다. 자, 지금 가족권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fx하고 gx하고 더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니? 얘가 지금 4x제곱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gx 얘가 지금 얼마라고? 이게 2래요.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은 gx가 y는 gx 얘가 여기 위의 점 1, g1에서의 접방을 어쨌거나 구해봐. 이 접방을 구한 이 접방을 hx라고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h10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1, g1에서의 접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만 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는 있겠죠. 일단 가족권에서는 더 이상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없어요. 그치? 그냥 fx랑 gx랑 더했을 때 4x제곱이다. 저게 끝입니다. 그냥. 나조건은 약간 좀 봐줘야 되는 게 있죠, 지금. 그치?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뭘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다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가면 분모 어디로 갑니까? 되게 작아지는 무한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0분의 0꼴이어야 2로 수렴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2로 꼭 수렴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수렴할 조건은 0분의 0꼴을 맞춰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x가 1로 가까이 간다면 얘도 지금 0에 가까이 간다라는 소리는 뭔 얘기야? f1이랑 g1이랑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야. 정확하게 말하면 극한값이 같다라는 거지만 다항함수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1은 g1이랑 똑같다. 이거 일단 먼저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똑똑하니까 너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요 상태 나와서 그럼 쌤이 항상 뭐 하라 그러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서술형으로 여러분 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쌤이 그냥 빠르게 치환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쌤은 그냥 서술형으로 답하는 방법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보세요. x 마이너스 1분의 어차피 이 두 놈이 같은 상황이라서 fx 그럼 분명히 필요로 하죠. 뭐가? 마이너스 f1이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마이너스 묶어. gx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g1. 쌤 이거 두 번 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면 얘는 한 번 뺐고 얘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라서 값에 영향은 주지 않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요렇게 한번 항을 내가 본다면은 얘가 의미하는 것은 곧 f'1이 되는 것이고 다항함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모든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꼴을 보자마자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근데 그 1이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상태에선 이렇게 함부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이너스 있고요. 마찬가지로 g'1 g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지금 2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결론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은 F1은 G1이다. 요거였었고 두 번째는 정리를 했더니 두 번째는 F'1이랑 G'1을 뺐더니 그게 2가 나오는구나. 요거 알고 있어. 그럼 요거랑 요거를 적절히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구해야 돼. 근데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 기울기하고 진화는 한 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접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 G'1의 값을 알아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 G1의 함수 값을 알아야 돼. 두 개를 알아야만 뭔가 접방을 작성할 수 있잖아.
두 개밖에 안 주어졌다고. 근데 잘 기억해봐. 우린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은 순수 어디에서만? 나 조건에서만 파악을 한 거야. 드디어 뭐 할 차례야? 얘지? 그치? fx 더하기 gx가 4x 제곱이다 라는 걸 이용해줘야 될 것 같아. f'1이랑 g'1이랑 뺐더니 2가 됐다. 사이즈가 느낌 살짝 오지. 이거 뭐 하라는 소리니 이거? 그치? 얘는 미분을 하라는 소리인 거지. 그럼 미분을 하면 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 들어가면 얘가 뭐 됐다는 소리야? 8x가 됐다는 소리야.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 f'1 더하는 거야. 1을 대입하는 거지. g'1 했더니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럼 이 둘은 뭐 하면 돼? 이 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g'1이야. 쓸데없이 이 둘을 더해버린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얘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뭐 하면 되겠어? 좀 더 센스가 있다면 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를 없애야지. 안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마이너스 2, g'1이 두 개 빼면 얼마? 마이너스 6. 따라서 g'1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아, 오케이. 3이 되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쌤, 근데 이거 g'1을 구했는데 g1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g1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쌤이 지금 뭘 했지? 넘어갈 때 미분. 근데 얘 말고 또 할 수 있잖아. 뭐 하면 돼? 그냥 x는 1을 대입하는 거야 저기다가. 그럼 저기 하면은 f1 더하기 g1 이 값이 얼마 나온대? 4 나온다고? 근데 여기 봐봐.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지. 아, 그럼 얘네 둘은 같은데 얘도 2, 얘도 2가 돼야겠구나. 그럼 g1도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적절히 막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끌고 와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 하나,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하나 이런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보니까 쌤 어떻게 했어?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 처음엔 가조건에서 끌고 올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순수 저 모양 형태를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나조건을 건드려 보니까 주어진 가조건을 어떻게 적절히 변형을 해서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사이즈가 잡힌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 알았어. 그럼 이제 방정식 세워볼까? y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울기가 3이니까 3x. 잘 봐.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된 거잖아.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된 거야. 그럼 뭐 붙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거기에다가 뭘 대입하라 그랬니? 정의역에다가 지금 10을 대입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10 대입하면 그렇지. 29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4-7번 아래 있는 4-7번도 쌤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4-7번 갑니다. 자, 연습 문제 4-7번은요. 곡선 y는 x 4제곱과 점 1,1에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단 곡선 y는 x 4제곱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인데 x 4제곱이라는 함수 군더더기 없이 정말 그냥 퓨어한 저 상태라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있죠.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4차, 6차, 8차, 10차 짝수차가 되면 될수록 얘가 점점 y축에 점점 달라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y는 x 4제곱이라는 함수는요. 네, 그냥 2차 함수 y는 x제곱이랑 그래프 개형은 기본적인 상태는 똑같다. 그냥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대신에 x 4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어디는 지난다? 그러니까 0,0은 지난다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y는 x 4제곱과 점 1,1에서 접한대요. 어떤 원이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1,1에서 접한다? 그럼 뭐 대충 느낌이 이거 왜 점점 나 찐빵이 돼가는 느낌이지? 그지? 약간 요런 느낌 아닐까? 요렇게 생긴 거? 그지? 얘는 아니야. 찐빵을 그려놔가지고 처음에는 얘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중심이 y축 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접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1,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일단 봐봐.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면 나 이거 지금 알아? 몰라. 일단 x좌표는 0이고 뭐 y좌표는 t다 해서 0,t라고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저런 상황일 때 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요. 궁극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걸 물어본 거는 이거. 얘 얼마야?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치?
접했어요. 일단은 접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뭘 가져? 접선의 방정식 접선 접했다. 그럼 무조건 접방을 갖는 거 알잖아. 그러면 지금 봐봐.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접선을 그으면 이 원 중심이랑 연결하면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수직 관계. 요거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했더니 y는 x 4제곱이었잖아. 그럼 미분하면 얼마지? 4x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집어넣으니까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쌤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이 직선은 우리 뭐라 그런다? 이 직선의 이름은 우리 법선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봤더니 얘는 기울기가 4야. 그럼 얘는 수직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쌤이 얘기할게. 여기서 항상 뭘 그려라? 요렇게. 제발 여러분들 요렇게 직각삼각형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1,1이라서 여기가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y좌표에서 얘 y좌표를 빼는 거니까 t-1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는 음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기울어진 정도가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크기만 보시면 됩니다. 얘분의 얘, 한 개 얼마 됐다는 소리야? 4분의 1이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고로 t 빼기 1이 4분의 1이다. 그럼 따라서 t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지? t는 그렇지 4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제 0,t였던 이 점이 사실은 0,4분의 5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나는 스톱! 여기서 이제 이 반지름 구하라고 하면은 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울기를 적절히 좀 활용을 해봅시다. 뭔 소리냐면 지금 쌤이 기울기를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저기 있는 요 삼각형 보이지? 요 삼각형 잠시 이쪽으로 끌고 와서 보면 지금 얘가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야. 근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4분의 1이라는 소리는 비율로 따졌을 때 얘가 4면은 얘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4대 1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니네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4분의 1이면 4대 1이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면 1대 4대 직각삼각형 피타고라 써봐. 그럼 여기는 얼마야? 기울기 비율이? 그렇지. 루트 17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4대 1대 루트 17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야. 근데 실제 길이를 지금 봤더니요. 얘가 뭐냐면은 t 빼기 1이 실제 길이거든요. t가 4분의 5였어요. 1을 뺐기 때문에 여기 실제 길이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비율이 1인데가 길이가 4분의 1이라면은 그대로 루트 17인데는 여기다 4분의 1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럼 여기 길이 끝난 거 아니야? 따라서 저기 있는 r은 뭐가 된다? 4분의 루트 17이 된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비율을 활용을 하세요. 진짜 여기서 막 1,1, 0,4,5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쌤의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3 때 뭐 수능을 위해서 혹은 내신을 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비율과 관련된 내가 어떤 선분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일 때 쌤이 항상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그 비율을 적절히 좀 이용을 하자 기울기를 좀 이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수학하 그 직선의 방정식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웠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쌤의 연습문제 4-7번을 한번 풀어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연습문제 4-8번 있죠. 얘는요. 지금 쌤 설명만 들으세요. 얘는 숙제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숙제에서 제외.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자취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풀 필요는 없지만 뭘 뜻하는 건지 이 문제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였는지 정도만 쌤이랑 같이 파악하는 걸로 할게요. 곡선 y는 x세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는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점 P가 있대요. 물론 여기 지금 보면 y는 x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 또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함수거든요. y는 x세제곱
이게 전 P입니다. P에 대한 좌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쌤은 보통 좌표를 부여를 해요. T, T 세제곱이라고. 왜냐면은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T, T 세제곱이라고 부여를 하고요. 그 전 P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난대요. 여기 전 P에서의 접선. 전 P에서 접선을 싹 그었더니 여기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점 Q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선분 PQ의 중점이었어요. 선분 P하고 Q가 있었을 때 여기에 뭐 중점이 있나 봐요. 그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 자취의 방정식은 뭘 뜻하는 거냐면 사실 뭐 여러분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취의 방정식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쌤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얘는 그냥 규칙성을 찾으세요. 그냥 규칙성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X하고 Y가 어떤 규칙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를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일단 뭘 해야겠어? 그렇지.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딱 봤더니 Y는 미분하면 3t 제곱 X가 되겠죠? 잘 보세요. 얘를 지나기 때문에 t를 집어넣으면 t세제곱이 돼야 돼. t 집어넣으면 3t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야? 그러면 얘 여기 절편. 이 x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절편이 몇 콤마 몇이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한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점 P와 점 Q의 중점인 M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얘는 중점이야. 선분 PQ의 중점. 그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니까 2분의 t 콤마.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이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아니지.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t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인 거잖아. 이 중점의 자취를 구하래. 그럼 뭐라 그랬어 쌤이? 자취의 방정식은 규칙성이다. 그리고 뭐와 뭐의 관계다? x와 Y의 관계를 찾아라. 이 얘기야. X와 Y의 관계를 찾아라.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얘가 뭘 뜻하는 거야? 얘가 X를 뜻하는 거고 얘가 뭘 뜻하는 거야? 얘가 Y를 뜻하는 거잖아. 이 둘의 관계가 뭔지를 보시면 된다는 소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통으로 묶여있는 건 T이기 때문에 T를 X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T를 X로. 자, 2분의 T가 X래요. 2분의 T가 라지 X다? 그럼 따라서 T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2X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T 세제곱이 Y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T 자리 2X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X 집어넣으면 8X의 세제곱. 이게 지금 Y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Y와 X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거지. 약분이 되겠죠? 4로? 그렇지? 정답은 뭐냐면은 Y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이렇게 대문자는 쌤이 이제 임의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x, y를 라지로 썼지만 여기다 스몰 y로 써주시고 여기 스몰 x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는 원점이 아니다. 얘는 원점이 아니다. t는 0이 될 수가 없대요. t는 0이 될 수 없다는 소리는 x도 0이 될 수 없다는 소리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답을 한다면 x는 0이 될 수가 없었다 라는 것까지 써주시면 완벽한 답이 되겠지만 네, 이거는 그냥 쌤 설명은 그냥 한 번만 들으시고 끝내세요. 알았지? 이건 숙제로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그 연습문제 4-9번 같은 경우는 쌤이 아까 전에 연습문제 4-3번이랑 비교를 하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9번은 제외시키도록 하겠고요. 4-10번은 곡선에 접하면서 직선 y는 x 플러스 2에 평행한 직선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건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쌤은 4-10번도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4-1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1번부터 뭐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연습 문제 4-11번. 자 연습 문제 4-11번은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할 때 OAB의 넓이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었어. 뭐 x4제곱, 뭐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냥 대충 어떤 느낌으로 하면 되냐면, 그냥 뭐 대충 어떻게 할까? 뭐 대충 함수를 뭐 그냥 이런 느낌? 뭐로 y는 fx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얘 지금 보니까 0,0이 어디 있을 거냐면은 아마 한 여기 정도? 한 여기? 아니 뭐 한 여기 정도 있다고 쳐보자. 이 0,0 0,0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근데 그 접선이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를 너네가 보기 쉽게 좀 표현을 해줄게.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은 대충 축이 2분의 1이니까 이쪽이랑 이쪽, 오케이. 그래서 0,0을 한 대략적으로 여기로 잡고, 여기서 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약간 접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릴 수도 있겠고, 2개 그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긋다 보면 여기서도 접선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래서 그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여기를 이제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OAB의 넓이를 구하래. OAB. 이게 지금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을 텐데 쌤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자,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엔 넓이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좌표 구하면 끝나는 거지. 자, 접점. 얘를 접점이라 하는데 접점 지금 나한테 알려줬니? 안 알려줬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가정하면 되겠지, 그치? 접점을 가정을 할게요. B라는 점을 T,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이 T 4제곱 마이너스 T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값이야. 그럼 이제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어딜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접방을 이제 구하려고 봤죠. 접방. 접방을 딱 구하려고 봤더니 y는, 자, 기울기는 요곳에 미분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t에 대해서 4t 세제곱 마이너스 2t. 자,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고 x. 그 다음에 잘 보세요. t를 집어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와야 돼. 그럼 t 집어넣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t 집어넣으면 4t 4제곱이지? 그럼 t 4제곱이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3t 4제곱이 필요해. 마이너스 2t 제곱이지? 마이너스 t제곱이 되기 위해선 플러스 t제곱이 필요해.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 접방이 어딜 지난데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얘도 못 해야 된다는 소리, 얘도 0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t 4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3t의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가 빵이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3t제곱 플러스 2인가요?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플러스 2, 3t, 마이너스 3t, 맞네요. 이렇게 돼. 그러면 t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 t는 실수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 t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t는 1이나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지금 두 개를 알려준 게, 접점, 쌤, 우리 지금 B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린 지금 이 T를 뭘 가정을 한 거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한 거는 접점을 가정한 겁니다. 접점. 그러면 그 T라는 것은 접점의 X좌표거든요.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는 지금 접점이 몇 개 나왔다고 했어? 2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한 놈이 마이너스 1이고 한 놈이 1이었다라는 소리야. 꼭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얼마 나온다는 소리인 거고, 그럼 얘는 지금 1,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t는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제 함수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그 값은 뭐 1 빼기 1, 그러니까 2네. 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얘도 1,2 이렇게 나오겠네. 물론 그림이 개떡같이 그렸지만. 자, 그럼 이제 좌표를 알았으니까 OAB의 넓이를 구하려면 쌤이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요. 원점이 여기 있어요. 원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여기에 2, 마이너스 1,2. 그래서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은 1,2예요. 여기에서 1,2P. 나한테 구하라는 게 OAB,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치? 밑변 길이 얼마? 2, 높이 얼마? 2,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정답은 2가 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T 접점을 가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면,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접점을 찾을 수 있게 이 방정식의 해는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 접점이 꼭 얘만 얘기했던 건 아니야. 쌤은 물론 여기다 쓰긴 했지만 접점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방정식에 해도 두 개 나온다라는 거 한 놈은 얘의 x좌표, 한 놈은 얘의 x좌표를 얘기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연습 문제 4-1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싹 한번 지우고, 네, 이제 연습 문제 칠판을 한번 싹 지웠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 4-1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연습 문제 4-12번을 하기 전에 쌤이 칠판을 한바탕 싹 지웠냐면 4-12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합시다. 이유가 다 있어서 그렇겠지, 그치? 연습 문제 4-12번은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그 얘기는 뭘까? 출제가 빈번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쌤이 좀 별표시를 한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진짜로 그 내신 볼 때 보면은 정말 단골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표를 좀 치고 여러분들이랑 좀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볼게요. 일단 문제는 간단해요. 그냥 두 줄이잖아. 직선 y는 x-1 위에 점 P에서 곡선 y는 x제곱에 그은 두 접선이 직교한다.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끝. 이거잖아. 되게 심플한데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 자, 볼게. 일단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곡선은 y는 x제곱이고 하나는 y는 x-1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나는 그래프를 일단 두 개를 그리면 y는 x제곱이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y는 x-1이라는 이러한 직선, 물론 두 개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쌤도 잘 모르겠는데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안 만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안 만날 겁니다. x제곱 저거는 빼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음수가 나와서 두 개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직선 위의 점에서 긋는데요. 이것도 대략 난감해. 직선 위의 점 여기. 그래서 점 P에서 접선을 긋는답니다. 하나는 하나는 여기서 요렇게 그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기 이쪽에다가 요렇게 그을 수 있어요. 접선을 두 개를 긋는데, 접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그은 두 접선이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교한데, 이게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접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지금 하나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접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접점이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 얘기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일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얘 모르잖아. 지금 좌표가 나와 있지 않고 하나만 알려줬어요. 이 점 P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는 것만 알려줬기 때문에 얘를 내가 T, T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의 좌표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접점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접점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점을 이제 또 뭐 해야 됩니까? 저 가정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하겠죠.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접점을 쌤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 s,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또 뭐 했다고? 접점을 가정했다고. 쌤, 근데 꼭 이 접점만 가정하나요? 얘도 해줘야 되잖아요. S라는 놈은요, 이 접점과 이 접점의 X 좌표를 뜻하는 겁니다. 둘 다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뭐 얘를 한 놈은 S1이라고 하면 얘는 S2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보면은 접점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의 뭘 우리가 작성할 수 있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Y는 갑니다. 보니까 ES 미분하면 ES, X라고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S를 집어넣으면 S제곱이 나와요. 다시 S를 집어넣으면 S제곱이 나와야 돼. S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ES제곱, 그럼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S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요, 어딜 지나냐면 이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쵸? 그럼 보세요. 이 점은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x, y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야 돼? 성립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y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 t-1은
x에다 t를 집어넣어. 2st 그 다음 마이너스 s제곱. 자, 이렇게 방정식을 써요. 쌤, 근데요, 여기서 t하고 s하고 있는데 누가 주인공인 거야? 잘 봐. 지금 우리가 s를 구하려고 하는 건지 t를 구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t가 맞습니다. 그런데 접점을 가정을 했고 이 직교를 한다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여기서는 s가 주인공이야. s. 우린 지금 s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계속할게. 봐봐. s에 대해서 내림차, s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s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게요. 마이너스 s제곱이면 양수로 나타내는 게 저쪽으로 이항시키면 s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ts라고 쓸 수 있겠고, 여기는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그냥 상수 취급. 이렇게 해서 s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방정식의 해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접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의 해가 x 좌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S1, 이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S1하고 S2하고 더하게 되면 저기서 여러분들은 ET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S1하고 S2를 곱하면은 T-1이 된다 해서 근과 계소의 관계를 이용을 한다면은 요 정도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있을 건데, 잘 생각해보자. 여기가 뭐 한다라는 걸 이용하자 그랬지? 직교한다라는 걸 이용하자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가 S1이라고 친다면 쌤이 이 점을 S2, 뭐 S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두 점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 한다고?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직교한다라는 걸 이용을 한다라는 건, 직교한다라는 거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S1이 되는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S2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정보하고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오메. S1하고 S2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는 게 나오네요.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보여? S1하고 S2를 곱하면 T-1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게 지금 뭐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지. T-1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겠지. 어렵죠? 그치?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T는 이라고 정리를 하자면 넘겨버리면 4분의 3이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그 점 P의 좌표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 답하시면 되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안 만난다. 그런데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된다.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가정을 했습니다. S, 제곱이라고. 그래서 그 접점에서 직교한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됨을 활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S하고 여기 있는 T하고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했죠. 그치? 그래서 이 점은 저 접방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식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인가? S에 대한 방정식인가?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건 물론 T지만 여기에선 S하고 T에 대한 관계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S가 주인공으로 잡아서 S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해라. 그럼 S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S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됐고, 해가, 이 2차 방정식은 해가 접점의 x 좌표다. 왜냐면 접점의 x 좌표를 s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소의 관계를 이용하면 S1과 S2를 더하면 ET가 된다라는 거, S1과 S2를 곱하면 T-1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직교한다라는 거 이용해서 두 개의 곱이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T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쌤이 지금 일단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잘 음미를 해보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을 꼭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 왜냐면은 일단 접점은 S라고 가정했는데 왜 갑자기 S1과 S2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잘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뭐 할까? 뭐 해볼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6은 빵. 자, 분명히 x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3 x 뿌리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따라서 x는 뭐가 돼? 3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잡은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s가 2개가 나온다.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가 s1, 그러니까 하나 s2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의미 파악을 좀 잘 해두셔야, 왜냐면 내신 문제에서 정말 단골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수능에서도 이거 직교한다 요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정리를 잘 해놨으면 좋겠다. 중요한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연습 문제 4-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연습 문제 4-13번. 자, 연습 문제 4-13번은 지금 보니까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3x가, 그럼 어쨌거나 포물선 이거 잠시 그려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 요렇게 들어가는 함수인데, x제곱 플러스 3x다 보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3x다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0도 지나고 원점도 지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x제곱 플러스 3x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한대요. 원점이 아닌 이 점을 a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치? 그래서 이 포물선 위의 점 P, A, P는 A에서 포물선 위의 점 1,4, 여기가 이제 B라는 점이 있고 얘가 지금 1,4라는 점인데, 그 P라는 점이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포물선을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A, B의 값을 구하시. 이거는 너무 쉽네요. 왜냐면 보세요. 만약에 P점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면 PAB니까 요렇게 그어지는 요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사이즈가 나오죠. 어떻게? 자, 봐봐. 띵띵띵띵띵띵. 선생님 여기 또 연결한다. 요렇게 해서 여기 직각삼각형 만든다. X 좌표가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4. Y 좌표도 4만큼 차이가 나거든. 그럼 이 길이는 이미 4 루트 2라고 고정이 돼 있는 거야.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니까. 그럼 얘는 길이가 고정이거든. 그러면 이게 높이만 알면, 사실 이 높이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는 높이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P가 여기 있다면 높이가 얘가 되지만 P가 여기 있다면 높이가 얘가 되고 P가 여기 있다면 높이가 얘가 되고, 도대체 언제 높이가 최대가 되냐 이거지. 넓이가 최대라는 소리는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랬어, 쌤이? 얘랑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똑같은 기울기, 접할 때 똑같은, 여기서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걸 찾아라. 거기에 이제 점P, 얘를 점P로 잡으면 그때의 높이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얘였던 거지. 요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곧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하고 얘가 뭐 할 때? 평행할 때.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1대 1대 1 했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얘도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우리는 찾아야지 뭐 y 프라임은 2라고 들어간다면 얘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3인데 그게 지금 얼마 되는 거? 1이 되는 거를 찾아라 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따라서 x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점 P의 x 좌표는 얼마냐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치? 그러면 쌤, 저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나요? 높이만 구하면 끝나, 이 높이. 그치? 이 높이를 찾아야 돼. 그럼 이 높이를 어떻게 찾아? 이 직선하고 점하고 점 사이에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면서 어디를 지나냐면 1,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1,-1,-1이래. 여기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높이가 얘잖아요.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지금 직선이 뭐가 있냐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쌤이 좀 쓰도록 할게요. 이게 직선. 그 다음에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점으로 잡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물론 여기서는 H가 되겠지만 루트 어떻게 하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절대값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요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루트 2분의 이 계산하면 얼마야? 4. 루트 2분의 4. 그럼 이제 끝났어. 따라서 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얼마로? 4 루트 2로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4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숑숑 약분시키고 숑숑 약분시키면 4, 2, 8 해서 넓이는 8이 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뭘 구하라고 했지? 아 뭐야, A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얘를 구하는 거였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치? 미안합니다. 넓이까지 쌤이 구해버렸는데, 근데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알아놔. 얘도 알아놔. 아마 요거는 어디서 니네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거냐면 4-10번을 아마 요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쨌거나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요 점의 좌표만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여러분 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연습문제 4-14번 있잖아요. 연습문제 4-14번은 쌤이 그 5단원을 좀 진도를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좀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4-14번은. 왜냐면 물론 지금도 풀 수 있는데 지금 쌤이 알려주는 그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바로 보자마자 여러분들 1초 만에 답할 수 있게끔 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풀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냥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기 때문에 쌤이 5단원 극대극소와 미분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 4-14번은 체크를 해뒀다가 다시 쌤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연습문제 4-15번 볼게요. 연습문제 4-15번. 그리고 연습문제 4-15번도 별표를 좀 해둘게요. 연습문제 4-15번 별표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연습문제 4-15번은 얘도 왕별. 얘는 그 단순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수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는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기호가 포함된 함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그런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4-15번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킬러 문제에서 그 절대값 기호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4-15번은 별표를 좀 쳐놓고 네, 쌤이랑 집중을 해서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함수 fx가 제시가 됐어요. 함수 fx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대한 곡선 y는 fx 위의 점, 여기 위의 점 뭐 t, ft가 있는데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위의 점에서의 접방, 그러니까 이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원점하고 점 P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겠다? GT라고 얘기를 하겠다. GT라고 얘기를 하겠다. 함수 GT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 문제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일단 천천히 분석을 해볼게요. fx는 3차 함수로 그냥 주어지고 일단 끝났고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뉘앙스 약간 느껴지나요? 접선이면 어쨌거나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게 y축이랑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사실 점 P 그 점피는 뭘 뜻하는 겁니까? 접방의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치? 아니 접선 직선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쉬운 건데 사실은 되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 P는 접방의 y 절편이다.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접방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는 기울기부터 가볼게요. 그럼 미분하고 대입하는 거니까 아마 3t의 제곱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기울기 3t의 제곱 미분하고 대입하는 겁니다. 2at 플러스 1 이게 지금 그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네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다시 쓸게요. 점 t, t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t에서의 접방 한 번에 가볼까요? y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쌤이 요걸 미분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세요.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 쓸 수 있겠고 지금 t 이게 한 점이니까 t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럼 t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t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t 세제곱이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필요하고요. t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2at제곱인데 at제곱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at제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t가 들어가면 플러스 t인데 플러스 t가 있으니까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치?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점 P는 무슨 절편? y 절편. x값이 0일 때 y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제곱이 바로 점 P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문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T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 GT. 근데 GT는 뭐냐면은 원점하고 점 P하고 거리라고 얘기를 했어. 거리라고 얘기했어. 거리면은 무조건 뭐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GT를 표현을 할 때 원점하고 얘하고 거리 어차피 y절편이잖아. 원점이 뭐냐면은 원점이면 0,0이지 뭐. 그럼 거리면 얘하고 얘만큼의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리기 때문에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뭘 씌워줘라? 절대값을 씌워줘라.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쓰면 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 제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 GT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다 다 있을게요. GT는 절대값, 거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혹시 보이나? 이게 지금 t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네.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네. 그럼 보니까는 2t, 그 다음에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t제곱으로 묶을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써보자.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으면은, 그러니까 GT가 지금 마이너스 t제곱 한 다음에 여기에 괄호 2t 플러스 a. 자, 요러한 함수다.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일단 그 x축과의 그 교점이 뭔지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지금 빵 되는 그 t가 뭔가 봤더니 t가 0하고 이게 지금 0이 되는 게 함수 x 절편이라는 건 함수 값이 0 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0 되는 그 t의 좌표를 찾았더니 t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요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치? 근데 t제곱이기 때문에 0에서는 뭐 하냐면은 중근, 접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저 A 값이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다르게 그려질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자, 쌤이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t축이 될 텐데 일단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2, 0이 여기 있고 자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쌤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해야 되긴 하나 마이너스면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오른쪽 아래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알았지? 오른쪽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일단 지나. 그리고 0에서는 뭐 하게끔? 접하게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이거는 절대값을 씌우기 전. 근데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싹 다 대칭을 해서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뿅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지금 보여? 얘는 접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야. 근데 얘는 어때? 지금 여기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어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하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 그럼 쌤, 만약에 t축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2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서 0에서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그냥 지난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서서 올라갑니다. 접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또 없어져. 한번 보여 또? 여기서 또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다르다라는 게 보여요. 뾰족점이잖아. 그럼 여전히 여기서 또 뭐가 돼? 미분이 불가능해. 어떡해. 미분이 가능하려면 0보다 마이너스 2분의 2가 커도 안 돼. 0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2가 더 작아도 안 돼. 하나 있지. 뭐 있어? 그치. 마이너스 2분의 2가 0이 되면 되겠죠. 그치? 그럼 0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이제 3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중근, 얘는 이미 t가 이게 3차 방정식이라서 0이라는 근이 3번 갖는다. 그럼 그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약간 여기서 접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그려지지만 3중근을 가질 때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약간 이렇게 3중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워도 그래프가 약간 요렇게 접하는 형태로 이제 대칭이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럼 여전히 여기서는 뭐야? 미분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 그래서 결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a가 뭐면 된다? 0이면 된다. 따라서 a는 0이다. 이 문제의 답은 a는 0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쌤이 요 얘기를 할게.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절대값 이렇게 t축과의 교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분명히 물을 거예요. 뭘 물을 거냐면 미분 절대값 기호가 포함이 되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의 개수를 묻는다라든지 그런 거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잘 기억하세요. 봐봐. 함수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을 얘기할 수 있냐면 봐봐. X축과 접하지 않는 교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러분들한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값 씌우지 않았을 때 본래 함수를 그리더라도 그 함수가 X축과 접하지 않는 교점이 바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다. 보세요. 원래 이 함수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떨어졌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 X축이면 가로축을 말하는 건데 0하고도 만났고 마이너스 2분의 2 A하고도 만났어요. 그런데 얘하고는 접했지만 얘하고는 접하지 않았잖아. 그럼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다시 올라갈 거거든. 그럼 이 지점에서는 뾰족점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반대로 얘기하면 X축이랑 만나면서도 미분이 가능하게끔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는 소리야? 중근이 되면 된다는 소리야. 접하면 된다는 소리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봐봐. 여기서도 원래 그래프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이거였다고. 근데 봐봐. 교점이 지금 여기하고도 교점이었지만 얘하고도 교점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접했고 얘는 그냥 지나는 교점이었어.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야. 절대값 기호를 씌워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물론 수능 때도 중요하지만 내신할 때도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직접적으로 찾아야 된다면은 그냥 본래의 함수를 딱 그려놓고 접하지 않은 x축과 접하지 않는 교점을 여러분들 찾으시면 그 지점이야말로 바로 그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x축이랑 만나면서도 그 x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이 가능하게끔 바꾸고 싶잖아. 그럼 x축이랑 어떻게 만나면 된다? 접하면서 만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왕별표 하시고요. 계속 음미하세요. 이 문제도. 쌤이 오늘 강조한 문제가 딱 2개가 있거든요. 일단 4-12번 꼭 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4-15번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접선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단원으로 우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개념 딱 두 문제예요. 물론 4-12번 같은 경우는 쌤이 이제 내신 문제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진짜 이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톱 시켜놓고 요거는 필기를 좀 열심히 한 다음에 머릿속으로 좀 계속 공부를 스스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야, 괜찮지? 안 괜찮겠지? 뭐 물론 쌤이 괜찮지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했겠지. 그렇지만 해낼 수 있어야 돼. 우리 목표를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넘어가서 이제 조금 약간 쉬운 문제만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조금 맘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16번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4-16번. 연습 문제 4-16번은요.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9인 두 직선, 잠깐만, 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9인 직선 L하고 M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접하면서 기울기가 9인 직선이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9인 직선 두 개를 찾으라는 소리인 거고, 두 번째 또 있어. 뭐 있냐면 y는 fx에 또 접하고 y축에 수직인 두 직선. 그래서 얘네들로 지금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선을 찾아야 되는 게 총 4개입니다. 첫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9인 직선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얘기 한번 의미 파악해볼까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y축의 수직이다. y축의 수직이다. 다시 말하면 x축이랑 평행한 거예요. 그치? 그럼 x축과 평행하다라는 소리는 뭔데? 기울기가 얼마다? 그렇지, 제로다. x축이랑 평행하다라는 직선 이런 거잖아. 상수함수. 이런 거는 기울기가 제로인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9인 직선 두 개를 찾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두 직선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x 좌표를 찾고 그때의 직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갑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9인 거를 찾아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9인 거를 한번 찾아보자. 뭐 간단하게 저거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f'(x) 도함수 지금 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건데 걔가 지금 9가 되는 x좌표를 찾으시오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럼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빵이라는 소리인데 뭐 x 지금 3 뭐 다 약분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빵. 오케이, 그럼 x좌표 x 마 3, x 뿔 1은 0이라고 하면서 접점 x좌표가 나오네요. 그렇지? 일단은 3, 얼마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얼마라는 점이 있겠죠. 근데 그 점을 찾으려면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3 집어넣으면 27인데 여기 똑같이 27이니까 없어져. 그래서 2만 나와. 3,2라는 점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두 개의 점을 찾았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기울기가 제로인 직선을 찾아야 돼. 역시나 f'(x) 아까 3x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뭐가 되는 거? 얘가 제로가 되는 x좌표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3x제곱 마이너스 6x가 제로가 된다. 그럼 내가 3x로 묶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는 빵 됨으로써 따라서 x좌표가 0, 얼마 그 다음 2, 얼마라는 두 개의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8 얼마니? 8 빼기 3, 4,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가 9인 직선은 일단 기울기가 9인 직선이 여기 이렇게 두 개 있어. 기울기가 9인 직선 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 y는 하면은 9x 봐봐. 여기도 y는 9x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는 3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그러면 3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려면 9, 3, 27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붙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아이고 두 개가 바뀌었네. y절편이 얘가 더 크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플러스 7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L하고 M은 우리가 직선을 구했고 기울기가 빵인 것도 구하려고 했더니 기울기가 빵이라는 거는 상수함수잖아요. 0,2를 지나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기울기가 빵이라면 y값이 얘는 얼마?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는 y값이 2 얘는 y값이 마이너스 2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도형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제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 지금 보면은 높이 알아야 되고 밑변의 길이 알아야 되는데 어차피 높이는 알잖아요. 얘가 지금 얼마 된다라는 거. 이 길이가 지금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여기 길이만 알면 끝난다라는 소리인 거겠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야 이 x좌표하고 여기 x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x좌표하고 여기 x좌표. 근데 한번 너는 생각해볼래? 지금 쌤이 여기 길이 구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길이를 구하나 여기 중간 길이를 구하나 여기 길이를 구하나 여기 길이를 구하나 다 어떨 것 같아? 다 똑같잖아. 그래서 쌤은 뭐 했냐면은 그냥 이거 했어. 이거 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y는 0 집어넣어도 사실 상관없지. y는 왜냐면 이 길이 다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잖아. 그럼 y는 0이 되는 그 x절편을 지금 봐봐. 얼마야 이거 지금? 마이너스 9분의 7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y는 0 되는 x좌표 얼마냐면 9분의 25.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구하면은 그게 곧 이 길이랑 똑같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9분의 25, 9분의 7이니까 더하면 이거 빼면 얼마 된다는 소리야? 9분의 32 된다라는 소리야. 저 길이가 곧 여기 길이 9분의 32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넓이 x는 밑변 길이 9분의 32 곱하기 높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끝이지 뭐. 이거 하면 얼마니? 9분의 뭐 12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넓이가 그지 같네요. 약분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치? 그래서 뭐 마이너스 2인 점의 좌표를 막 꾸역꾸역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다 뭐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평행하니까. 평사니까 평사. 기울기가 다 똑같잖아요. 평사기 때문에 저 길이나 저 길이는 똑같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y는 0인 지점의 길이를 찾아가지고 그거의 밑변 길이로 잡자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고요. 연습문제 4-17번 한번 볼게요. 연습문제 4-17번.
연습 문제 4-17번은 증명 문제입니다. 사실은 쌤이 증명 문제를 잘 안 풀어줘요. 그냥 해설을 보고 외워라 라고 시켜버리는데,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없는 상태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쌤이 일단은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구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fx는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한테 지금 뭘 알려줬냐면은 힌트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미분 가능하다, 이거 알려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지금 2다, 이거 알려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줬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요거 돼 있을 때 얘가 지금 이 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f 빼기 f예요. f 빼기 f라면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정의역의 차이가 사실은 분모에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내가 개드립을 친다면은 뭐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 뭐 이런 개드립을 치면은 너네도 욕을 하고 지우개를 던지려고 했겠지만, 어쨌거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여기서 정의 f 빼기 f 얘가 보이면 정의역의 차이가 지금 1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이라는 건 알잖아. 분모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얘를 떼버려. 이게 뭘 뜻하는 건데? 평균 변화율을 뜻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제시가 돼 있다. 사이즈 나옵니까? 그치? 평균 변화율과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평균 변화율. 근데 물론 앞에 지금 리미트가 붙어서 순간 변화율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 변화율과 여기는 이 값만 보자면은 리미트 안의 값만 보자면은 지금 미분 계수가 제시돼 있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제시돼 있다. 이 둘이 연결되는 건 딱 하나야. 뭐? 그렇지. 평균값 정리. 이거를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봐봐.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했죠. 기억나시나요? 일단 구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f 빼기 f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구간 x부터 x 플러스 닫힌 구간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네요. 구간 닫힌 구간 x부터 x 플러스 1까지는 뭐고? 그렇지, 연속이고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는 연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구간 열린 구간 x하고 x 플러스 1에서 뭐가 가능? 미분이 가능하고 평균값 정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균값 정리 얘기할 때 이 두 개 있고 또 있나요? 사실 로레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뭐하다?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써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써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평균값 정리가 뭐였었냐면 지금 여기에서 f,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fx, 그 다음에 여기서도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요게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f'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적어도 존재한다. c는 x하고 x 플러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거를 제시해줬다라는 건, 그치? 그럼 나한테 얘 대신에 지금 보세요. 그럼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소리야? 얘를 쓸 수 있다는 소리야. f'c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겠지. 그럼 결국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저 문제는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랑 똑같은데, 쌤 근데 여긴 x가 무한대인데 여긴 c인데 어떡하죠? 그럼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c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죠. 그렇지?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는 c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고로 여기가 리미트 x가 무한대였던 게 c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바뀌면서 여기는 f'c 요걸 물어보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얘가 요렇게 바뀔 수 있다는 소리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럼 c가 무한대로 갈 때 f'c 나왔잖아요. 정의역이 무한대로 갈 때 미분계수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이론은 만족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괜찮나요? 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연습 문제 4-18번 할게요. 문제 미안합니다. 4-18번. 자, 4-18번 지금 보면 닫힌 구간 0하고 3에서 정의된 구간 0하고 3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3분의 1 x의 세제곱 그 다음 뭡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간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두 수의 평균 변화율의 집합을 S. 결국에는 이 문제 쓱 보니까 뭐 S의 범위만 알면 끝나는 것 같길래 뭐 S의 범위를 보려고 봤더니 이 구간 내에 있는 X1이랑 X2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저기서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그 다음 마이너스 Fx1 얘를 만족하는 F' 뭐가?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어디에? 그 C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지? 사실은 X1하고 X2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X1하고 X2는 어디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구간 내에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X1은 0도 될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 X2도 3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사실 지금 쌤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어야겠지. 왜? 지금 구간, 그 다음에 함수, 제시된 꼴을 한번 봤더니 저 구간 내에서 주어진 함수가 무슨 함수입니까, 여러분? 차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다항 함수입니다. 그럼 다항 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간, 첫 번째 구간, 닫힌 구간 0하고 3에서 뭐를 만족해? 연속 만족하고요. 그 다음 구간, 열린 구간 0하고 3에서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 두 개의 대전제를 만족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 그럼 고로 우리가 요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평균 변화율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이 평균 변화율 저 구간 내에 존재하는 두 지점을 찍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그 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x1과 x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고스란히 뭐야? 야, 고스란히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한테 평균 변화율을 언급을 했다라는 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 왜 알려줬지? 평균 변화율 왜 알려줬지? 이거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평균 변화율을 왜 알려줬을까?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직전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평균값 정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꼴 나오면 이거 당연히 평균값 정리로 넘어가야지라고 너네가 생각을 하지만 시험을 볼 때 긴장이 된 상태에서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방부등식과 미분까지 다 들어가는 시험 범위 시험지를 딱 받았어. 거기에 평균 변화율이 나왔잖아. 그걸 딱 보고서 이거 지금 평균값 정리 이용해야겠다라는 거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잘 안 떠올려. 이거 평균 변화를 봤을 때 너네는 아마 기울기로만 계속 보고 있을 거야. 이것을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떠오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뭐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출제자는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너네들 선배들은 특히나 평균값 정리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맨날 틀려요. 왜? 이거를 대놓고 짜잔 나 평균값 정리다 라고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야. 숨겨놓거든. 그리고 꼭 이거를요, 이거 한 문제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서 기억, 니은, 디귿 하고서 한 니은이나 디귿쯤에 꼭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는 걸 숨겨놔요. 모의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거나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이놈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미분계수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0부터 3 사이에 미분계수를 범위를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럼 저기에서 F'X 갑니다. F'X. 자, 얘 지금 보니까 얼마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쌤이 어느 포인트를 잘못했냐면 내가 x제곱 마이너스 0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했잖아. 미친 짓이지. 잘 봐봐. 정의역이 이 구간 내에서 함수가 범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를 뭐 해줘야 돼? 그려줘야지. 그치? 이게 지금 만나는 x축과 만남이 생기는 데가 어딥니까? 0하고 2. 어디 범위에서 보라고 얘기를 했냐면 0부터 3까지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봐봐. x1은 0이 될 수 있었어,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x2도 3이 될 수 있었어. 왜?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C가 얘가 될 수 있냐고. 이 C는 X1이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항상 얘보다 어때야 돼? 큰 놈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C는 0보다도 어때야 돼? 큰 놈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X2가 3이 될 수 있었던 거지. C는 X2가 될 수 없거든. 그럼 그 얘기는 C는 3이 될 수 없다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구간을 제시된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0부터 3까지가 맞지만 0과 3이라는 양끝 지점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0부터 디리리를 가가지고 3이 대충 어딘가 봤더니 여기 어딘가 3이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x가 2니까. 괜찮나요? 그럼 보이지? 우리는 이놈의 범위를 구해야 돼. 즉 y값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지금 보여? 대칭축일 때 뭘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치? 그래서 f'1의 값을 살짝쿵 구해볼까요? 함수에다 1을 집어넣는다라는 건 개수의 총합을 보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마이너스 1입니다. 최소값 어디? 마이너스 1. 최대값은 어디? 3일 때. 물론 얘는 최대값이 될 수는 없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범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고로 따라서 F'C라는 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냐? 마이너스 1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는 뭐 해줘야 돼? 등호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소린 거고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은 얼마 나오는데? 집어넣었더니 아까 얼마 나왔죠? 우리 그때 3, 3은 9 빼기 6이니까 3. 그러니까 3. 얘보다는 작은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형태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얘가 S의 범위니까 이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여러분 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소린 거죠. 됐나요? 그래서 1번을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얘는 3을 쌤 포함했는데요. 얘가 범위가 더 넓잖아. 그러니까 이 S가 이 범위가 고스란히 거기 집합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찾은 이 범위가 훨씬 더 걔보다 좁은 범위거나 혹은 다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됐죠? 오케이. 스톱 시켜줘.